자연의 시간으로 살고 있기에 고장난 시계도 고칠 필요가 없다는 곳. 멕시코 남서쪽 태평양에 위치한 소코로. 이 섬은 해안 400km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아직도 파괴되지 않은 육지, 해양, 생물의 다양한 생태계를 간직하며 자연 그대로를 담고 있는 미지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곳을 함께 탐험할 우리들의 여행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지도 밖으로 떠나는 여행인 것처럼 모두의 얼굴엔 설레임과 작은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아침. 이곳에서는 자신부터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아침은 바쁘기만 합니다. 선장 로렌조는 배에서 어떻게 생활할지와 오늘의 다이빙 촬영을 할 로카 파디다 섬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이버들 역시 오늘 수중 촬영을 위해 자신들의 장비를 한 번 더 체크하는 걸 잊지 않습니다. Okay, and we start diving. 그리고 드디어 태평양 소코로 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멕시코 해안에서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지구상의 가장 작은 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섬 이름은 로카 파루티나. 로카 파루티나는 아주 작고 폭이 좁은 섬으로 수면으로 드러난 것은 작고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바닷속 안에는 자연 생태계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천혜의 어장을 탐험하는 순간 다들 가슴은 설레입니다. 천길의 바닷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물고기 떼와 마주쳤습니다. 물속 안에 수많은 잭피쉬들이 보이고 두 마리 돌고래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실버팁 상어를 만났는데요. 다른 종과 달리 실버팁 상어는 1년 내내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큰 생태계가 하나로 움직이는 또 하나의 현장. 바다를 하늘 삼아 갑자기 날아오르는 쥐가오리, 만타레이 커플이 나타났습니다. 태평양, 대서양에 널리 분포하며 특정한 서식지가 없고 넓은 바다를 이동하는 원양 어류인 쥐가오리는 햇빛이 잘 드는 수면 가까이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이빨이 작기 때문에 수면 가까이에서 플랑크톤과 같은 미세 생물을 걸러서 먹고 살며 가끔씩 작은 물고기를 섭취하기도 하죠. 쥐가오리 옆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녀석들이 보이는데요. 이 물고기들은 이곳 생태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종의 환경미와 청소부 물고기입니다. 클라리온 에이절피쉬와 비버피쉬는 쥐가오리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아가미에 끼인 음식, 플랑크톤 등을 먹고 삽니다. 서로의 공생이 없었다면 이 큰 해양 속 거인은 다양한 질병 앞에 쉽게 무릎을 꿇으며 생태계가 마무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첫 다이빙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로렌즈 선장이 브리핑을 통해 섬과 다이빙 포인트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줍니다. 이번엔 백상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상어는 정지된 상태에서 아가미로만 숨을 쉬고 낮에는 쉬다가 야간 사냥을 합니다. 상어들은 평소 협곡 등에서 쉴 곳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 마리가 몸을 뭉쳐있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대가족이 함께 살아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가장 붐비는 수중 호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상황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상어들이 쉴 자리가 적다 보니 어색한 동맹이 맺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연두빛 곰치와의 동거입니다. 곰치는 작은 백상어를 잡아먹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초만원 상태에서는 두 라이벌 사이의 휴전 상태도 굳건해 보입니다. 망치상어는 떼를 지어다닙니다. 몇 달 후 수온이 올라가면 수컷들은 짝짓기 상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후 다른 팀들이 다이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매 순간 바다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마법의 문 같을지도 모릅니다. 미구엘이 배에 오르며 최고라는 말을 연신 내뱉습니다. 이 팀은 돌고래를 집중적으로 가까이에서 봤다고 자랑입니다. 레비아 히에도는 소코로, 산베네딕토, 로카 파르티아, 클라리온 섬 4개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4개의 섬 모두 무인도이며 이 중 소코로 섬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수중 현판도 소코로 섬 물속에 설치되어 있죠. 1952년 마지막으로 화산이 분출했을 때 섬에 있던 식물과 야생동물이 모조리 사라지며 용암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섬의 해안선이 확장되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이 섬을 처음 발견한 건 1553년 일입니다. 하지만 18세기가 돼서야 영국의 한 탐험가에 의해 소코로 섬의 다양한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되었죠. (200년이) 흘렀지만 변한 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기에 섬 고유의 독자적 특성을 가지고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멕시코의 작은 갈라파고스라 부르는 이곳은 이제서야 바닷속에 깊이 감추어졌던 비밀들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실버팁 상어떼가 로카 파티다 섬의 독특한 생태 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이곳은 왜 이렇게 상어가 많은 걸까요? 두 개의 거대한 해류가 만나는 이곳 소크로 제도. 차가운 캘리포니아 해류와 따스한 북적도 해류는 해양동물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해류는 멕시코 소크로 제도 위치에서 만나며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영양분이 풍부한 어장을 키우게 됩니다. 상어가 위세를 펼치는 포식자들의 천국인 소코로. 두 해류는 상어와 가오리의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멕시코의 따스한 바다는 중요한 안식처로서 매년 1,200여 마리의 고래상어가 소코로 제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이들은 이 일대 평온한 바다에서 휴식을 즐기고 다시 돌아가는데요. 운 좋게도 우리는 그들을 카메라 앵글 안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고래상어, 이 온순한 거인들은 올해가 되기 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돌고래, 쥐가오리, 상어, 랍스터, 망치상어, 고래상어 등 푸르른 바다 안에서 바라보았던 해양생물들의 향연들. 그리고 차가운 캘리포니아 해류 덕분에 정어리와 북방멸치가 소코로 제도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상어 외에도 다양한 물고기들이 이곳을 배회합니다. 그들은 공격자들에 대비해 수비 대형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전술은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공격이 시작되면 포식자는 재빨리 헤엄치며 사냥감을 쫓고 그들은 포식자에게 서서히 습격당합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생물들의 생태계에서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와 질서, 서로의 공존, 자연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많은 걸 품고 있고 우리는 그 바다로 늘 나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렇게 담아진 소코로의 하루하루들, 바다를 가득 담은 우리들의 카메라는 이제 제일 큰 보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제작진들은 바닷속 또 다른 세계에 다가서며 빗장을 풀고 그들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코로에서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생하고 극적인 이 드라마는 앞으로 200년 뒤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지 말입니다.